2025년 2월 4일 날 이날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S10에서 S25로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2월 4일 날 6년 만에 교체한 게 갤럭시 S25 공기계가 184만 원. 제일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6년 만에 S10에서 S25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직위원회 술 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400원입니다. 이 직위원 재판장 판사의 과거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을 보면은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귀현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졌죠. 네.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맞다. 예. 이 사진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요. 예. 이 감사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까지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4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 그 4개월 만에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예. 오늘 그 결과는 징계 여부 보류하겠다가 결과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고 네. 징계 여부는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뭐야, 왜 그런 근데 거야? 이렇게 작은 사건 하나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예.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틀 만에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나는 그걸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네. 그게 참 나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을 못하고 보류한다잖아. 근데 대한민국 대선과 관련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판단을 내려? 네. 이상하잖아. 형평성에도 안 맞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자, 그러면서도 대법 직무감사관실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직위원이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야 사실. 룸살롱을 갔는데. 예, 그 룸살롱 관련해 가지고 감사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를 네. 했거든요. 네. 우리 룸살롱 전문가께서 전문가예요? 자세하게 대법의 감사 결과를 네. 사진도 왼쪽 편에 살짝 띄워놔 주시면서 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죠. 그렇죠.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심의 결과가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그 결과를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직위원과 함께 사진 찍은 저 2명 변호사가 맞다. 변호사가 모두 맞아. 변호사다. 그런데 예. 직위원이 15년 전 지방에서 근무할 때 실습하던 사법연수생이랑 공익법무관이다. 1년에 이 셋은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다. 그런데 23년 9월 9일 직위원이 연락해가지고 이 셋이 모였다. 그래서 1차로 교대 인근 횟집에서 2시간 정도 술을 딱 마셨다. 교대 횟집에서 1차로 딱 2시간 술을 마셨고 그게 한 15만 5천 원 나왔는데 그 직위원이가 냈더라. 직위원. 그런데 이 2시간 술을 딱 마신 다음에 직위원이 1차가 끝나고 야 나는 이제 재판 준비하러 또 가야 된다.
하고 먼저 간다 그랬다. 그랬는데 진짜입니다. 이거 지어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 나 술 한잔 했지만은 재판 준비 또 해야 되나 봐. 그 정도로 취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한 A 변호사가 헤이 형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가면 아쉽지요. 내가 가는 데 있는데 자주 가는 데 있는데 한 잔 더 합시다. 아하. 그래가지고 갔다. 예. 그게 A 변호사가 자주 가던 술집이다. 2차 자리가.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직위원회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갔더니 와 막 큰 홀에다가 노래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스템이 딱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룸사롱 같은 데는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다. 예. 오히려. 그리고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한테 부탁해서 이 사진을 찍은 거다. 술 나오기 전에. 그리고 사진은 왜 찍어? 술 나오기 전에 이 사진을 찍었고 직위원은 술이 한 병 딱 나온 다음에 한두 잔 마시고 먼저 갔다. 그리고 직위원이 있을 때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 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얘기했네. 예. 접객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좁혀서 이야기를 했네. 그렇죠. 저기 접객원이 나오는 데가 맞나 보네. 왜냐면 여기 정확한 워딩은 직위원은 먼저 일어났고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그러니까 함. 굉장히 좁혀서 얘기하네. 네, 좁혀서. 여기가 전체 약간 꽂히더라고요. 그러네. 예. 그리고 직위원 가고 둘은 계속 술을 마셨다. 변호사가 돈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지기현 씨는 이 접대 의혹 터지고 나서 휴대전화를 교체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휴대전화 교체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MBC 단독으로 나온 건데. 그래요? 예, 6년 동안 사용하던 핸드폰을 6년 동안 사용하던 거를? 하나의 핸드폰을 원래 6년 동안 되게 알뜰하게 사용하시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6년 동안 사용하던 그 핸드폰을 갑자기 그 구속 취소하기 한 달 전 또 구속 취소하고 나서 이상하게 바꿔버려요. 그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이 2월 4일 오후 3시 23분이래요. 예. 2월 4일 오후 3시 23분. 이거 되게 이상해요. 잘 여러분 다 적으면서 봐야 돼요. 중요하다. 네. 2월 4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2월 4일이야. 2월 4일 오후 3시 23분인데 예. 이때 지기현 부장이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바꿔요. 언제? 구속 취소 신청한 날. 그날?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에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어요. 그런 다음에 6분 뒤에. 6분 뒤에. 다 이상해요. 자, 계산 한번 보고 이상한 걸 좀 짚어보세요. 술 마시지 말고. 자, 6분 뒤에 기존 기기로 돌아왔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S10을 다시 사용한 거예요. 다시 다시 들어왔어? 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후 3시 23분에 갑자기 핸드폰을 교체했다가 그렇죠. 오후 3시 29분에 6분 뒤에 다시 돌아와.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 5시 즉 14시간 만에 또다시 자기가 바꿨던 S25 울트라로 교체를 해요. 또 이상하죠? 이상하지. 이런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어. 없지. 자, 그로부터 한 달 뒤. 한 달 뒤. 그게 바로 3월 7일이에요. 3월 7일. 3월 7일 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휴대전화를 교체해요. 5월에 교체했고. 예, 예. 그러니까 S10을 썼다가 S25를 썼다가 2달 만에 다시 S25로 붙었다는 거잖아요. 두 달 만에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했다는 거잖아요. 또 바꿨어. 5월 14일 날 그리고 이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나와요. 그리고 5월 16일 날 16일에 오후 4시 2분에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S10 쓰다가 S25 썼잖아요. 이걸 다시 중국산 중국산 구하기도 어려워.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한대. 또 바꿔.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근데 왜 바꿨는지 몰라요. 이상한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5분 뒤에 다시 원래 S25를 다시 바꿔. 뭐야? 자, 그러다가 또 다시
그 다음 날 5월 18일 날 새벽 5시 19분에 이분은 주로 새벽에 활동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샤오미 휴대전화를 최종 교체했다. 와. 왜요? 야, 이거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다. 솔직히. 그쵸? 이거는 말이 안 돼. 6년 동안 쓰는 사람이면 그 패턴을 보통 지킵니다. 사람은.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체포해야지. 맞잖아. 이 정도로 바꾸는 경우가 이거는 없어요. 말이 안 근데 돼. 그 핸드폰을 이렇게 자주 바꿨다라는 것 에이, 자체가 그건 이거 아니야. 증거인멸의 증거인멸. 의도가 충분히 이건 읽힐 수 지경 있는 같으면 이런 사람 아마 구속시켰을 당연히 겁니다. 구속시키죠. 예. 구속사유가 되죠. 범죄 예. 혐의를 받을 때. 게다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와, 내가 이거- 아까 5월 18일 날 새벽 5시 19분에 휴대전화를 다시 최종적으로 네, 최종 샤오미를 교체. 바꿨다 했잖아요. 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그게 되나? 일요일 새벽에 어. 샤오미를 바꿔요 갑자기. 그거 이상하네. 자다 말고. 그거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빈번한 핸드폰 교체라는 거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걸로 우리가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고 그렇죠. 이상하다. 지금 저는 이 법원에서 내놓은 이 감찰 결과 뭐 1차 결과라고 하고 이제 이걸 뭐 감사위원회 가서 이제 보겠다 이런 거 같은데 저는 그게 생각나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콜검들 있잖아요. 네. 콜검들이 가서 자기들 핸드폰 맡기면서 엉성하게 조사해서 무혐의로 줬던 그 결정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직무 관련성 판단해가지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룸사롱까지 간 사진이 나왔는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네. 그러면 앞으로 뇌물이나 청탁금지법은 전혀 적용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봐주기 위한 목적 하에 야. 내놓은 결과 보고서 아니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말이 사람들이 안 돼. 전부 다 아니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그 의문 제기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변호사 뭐 옛날에 공익법무관 같이 했던 시포했던 사람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러고 2023년 8월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다 그러고 그냥 사진 찍고 갔다니까 그럼 니네 의심이 다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갖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우선 첫 번째 이분은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끼지 않는다. 아. 평상시에 꺼리지 않는다. 두 번째, 이분은 평상시에 자기가 옛날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하고는 계속해서 관계를 잘 유지한다. 그다음에 그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 때는 룸사롱을 간다. 술집을 가거나 룸사롱을 간다요. 이날은 물론 자기가 그 이후에 뭐 여성 나오는 술집하고 동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만나면 이날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때는 동석을 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매우 그 자체로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것들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하필이면 우리가 의심하는 바로 그 타임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여러 번 아무 이유도 없이 바꾸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야, 증거인멸이 증거인멸. 설명이 안 돼요. 야, 이거 그리고 아까 그 두 사람 변호사만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네. 자기들이 계산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그것도 2인분이 계산이 됐는지 3인분이 계산이 됐는지 그 확인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난 그것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기현이는 이제 술 한 잔 먹고 기념 갔대. 사진관으로 착각해서 사진만 찍고 갔다는 거야. 나머지 두 변호사들은 여기 남아서 술 먹고 두 변호사 중 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2인분인지 계산 볼 수 있잖아. 금액으로 확인이 금액으로. 가능하니까. 3인분인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3인분이면 지기현이가 이거는 또 함께 놀았다는 정황이 더 추가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분은 네. 술을 먹고 갔어요 한 잔. 술이 한 병이 한두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그 술 한 병 속에 한 병 중에 몇 잔을 먹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먹은 거는 포함이 되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접객원도 있고 이런 이제 비용이 더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예. 방식이 되게 이게 수사는 아니고 이제 징계를 위한 감찰 예. 방식이지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냥 당사자인 지기현과 동석자들의 말만 가지고 판단해 준 거예요. 그렇죠. 다 믿어주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조사하면 어떻게 그 혐의를 밝혀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외부 감사위원회 동원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아유 공수처 수사 결과 다 볼 때까지 우리는 아무 판단도 못 하겠다. 네. 아니 이런 더하기 빼기도 못 푸는 사람들이 미적분은 또 어떻게 풉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불성실하고 아주 그냥 지기현을 덮어주기 위한 결말로 마치 짜 맞춘 듯이 지금 나온 보고서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미진하죠. 이게 누가 그리고 믿습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너무 불순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조의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예. 지금 아무도 안 나왔잖아.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짠 민주당 너네 바보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욕했어?
이 의도로 이 시간 딱 맞춰서 낸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아, 근데 그 진짜.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제기했을 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자신의 신상 문제를 공적 재판 과정에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명을 하는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 자체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난 거예요. 에휴. 의혹 제기 내용 우리가 그 룸살롱 가서 술 마시고 그 동석했던 사람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했는데 그 사실은 다 사실관계 확인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성격이 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뭐 미정인 상태로 수사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방식의 행위 자체는 저는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아, 행위 자체. 원래 그 법관들의 징계 사유에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은요 오히려 수사 대상입니다.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수사의 영역이지 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그렇지. 하는 것은 예. 맞지 않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이번에 나온 발표가 단 하나도 수긍이 안 돼. 그러니까요. 예, 그냥 지기현의 주장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감사 결과로 발표를 한다는 게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장만 그대로 감사 보고서에 써준 격이고 예. 이런 식의 만약에 윤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판사도 오늘부터 룸살롱 다 다니죠. 네. 그게 뭐 문제 안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 사법부가 정말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의혹의 시선을 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쓰기식으로 감사 보고서를 낼 수 있느냐? 네. 전 이건 매우 참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야,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바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 큰 그러니까. 정황 아니야? 방금 얘기해 주신 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와. 왔다 갔다 한 것만 해도 7번인데 핸드폰을 6년 동안 안 바꾸던 애가 네, 갑자기 7번이나. 누가 그렇게 바꾸냐고. 그렇지. 그러니까요. 저렇게 바꾸는 사람도 없고. 네. 보통 이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핸드폰을 그렇죠. 받죠. 그렇죠. 보통 수사야 임박한 사람들이. 예. 와, 그런데도 조이대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문제 삼으면 사법부 흔든다고 난리를 치고 도대체 왜 그래 이 나라? 진짜. 아.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짜 열받네. 지금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만 감사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공적 재판 그것도 매우 심각한 그게 중범죄 진짜 재판에서 핵심이죠. 법대에 앉아가지고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상 발언 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 같이 묶어서 저는 네. 그 조사를 하고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아예 제외를 했고 네.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안 되고 네. 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기현 입장 실어주려고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힘드네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정도 조사면요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아니 이 결과 낼 거면 하루면 되지. 어차피 내가 볼 때 하루 들었겠지. 아니 입장 그냥 얘기해 준 건데. 그냥 입장 받았으면 사실, 건데 사실 뭐. 확인 방법 보면은 현장 조사, 진술 청취, 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자료 요청 네. 해가지고 협조 받고. 네. 뭐 일주일. 아니 근데 반나절이면 발표 중에 현장 조사 부분이 들어간 내용이 있나요? 저는 못 찾겠던데. 아, 그런 현장 거 조 있겠죠. 막 룸살롱 그 가서 구조라든지. 아, 한번 구조. 보고 왔겠죠.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그 지기현은 그 내려갔더니 큰 홀에 라이브 시스템이 있어서 룸사롱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 조사 결과도 그 진술 취지와 부합한다 이렇게. 그것도 어차피 다 그거는 의심할 사람이 없어. 지기현의 주장인 거지. 야,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인들이랑 술 한잔 마시고 한 잔 더 마시러 갈 때 야 어디 갈까 이거 하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그 체포영장 집행이거든. 따라와. 따라와. 야, 따라와. 어디 가는지 묻지 마십시오. 끌려간 거야. 끌려갖고 저기서 사진 찍고 예. 그리고 나서 시로 계산해서 풀려나고 지기현이. 핸드폰 계속 바꾸고. 야 이건 너무. 뭐 하나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예, 이거는 나는 인정 네. 못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문회는 뭐 2시부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지금 제가 죄송한데 네. 네. 지금 중요한 게 아까 핸드폰을 이제 타임마다 이상하게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핸드폰 바꿀 때 그
샤오미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샤오미. 샤오미를 원래 그동 써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샤오미 써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이걸 구하기도 사실 어려울 텐데 예.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래요? 싸게 주지 않겠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금요일 날 네. 이분이 금요일 날 바꿨거든요. 5월 16일 날.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금토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샤오미에 꽂혔어 또. 아니 게 아니라 네. 이제 결국은 이제 핸드폰을 바꿨다는 거는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통신 기록 내역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그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최욱 씨. 아, 그거는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네, 네. 항상 저는 공수처에 힘 실어드립니다. 그래서 예. 그 상대방하고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핸드폰을 바꿨어도 증거인멸 했었어도 결국은 그걸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해요? 응원을 해봐요. 응원이요? 힘. 공수처 아자. 할 수 있다 공수처. 야야야야. 아,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끊고 얘기하는 게 뭐야 그게? 뭐야 응원하는 나는 뭐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요새 그 오동훈 공수처장 보면요. 예. 사람 자체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아 굉장히 멋있더라고. 오동훈 공수처장님, 저는 동상을 세워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동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희대 청문회 아, 지금 조희 시작은 청문회. 됐는데 됐구나. 얘기하신 것처럼 증인석 싹 비어 있고 네. 그냥 의원들 발언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작은 됐고. 국감 때 그래서 이제 국감을 하루 더 열어가지고 조희대 청문회를 겸해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0월 13일.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네.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는 동행명령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청문회 단계에서는 동행명령을 발부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법 개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된 국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수차례 교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먼저 재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재판사는 6분 뒤 기존 기기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재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입니다. 재판사는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4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 재판사는 석 달가량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노트 14로 교체했습니다. 재판사는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나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19일 재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도 재판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을 공수처로 넘긴 가운데 황정아 의원은 사법부가 제19 감사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지기현 판사의 교체와 공수처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자가 큰일을 앞두고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교체했다면은, 그리고 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3달밖에 안 쓴 휴대폰을 또 교체했다면 정상적인
행위일까요?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가 짙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기현 재판관 얘기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청구하던 당일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인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틀 만에 3달밖에 안 쓴 휴대폰을 또다시 교체했습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은폐하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은 봐주기로 일관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법원의 국민 불신 또한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최초로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인 정희찬님의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 지기현 판사를 교체하고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내란 재판관 지기현 판사의 내란 동조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당사자입니다. 윤석열을 단 한 차례도 출석시키지 않고 걸석 재판을 허용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에는 출석시키며 재판 쇼핑을 돕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의 공개 재판도 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지난 4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일에 총 18차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부가 주 3회 총 105차례 재판을 진행한 것과 비교한다면 재판 태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기현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19 감싸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지기현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윤석열이 삭발된 3월 8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제보자로부터 지기현의 룸살롱 접대 사진을 처음 제보받았을 당시에는 국회의장실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제보자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청취하고 해당 룸살롱을 현장 확인할 당시인 4월 29일에는 사인 신분이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윤리감찰 결과 발표와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사진을 보내온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대상 백관 지기현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만났다며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첫째,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대상 법관 지기현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보와 관련된 상세한 사건 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3월 8일, 3월 7일 윤석열 석방 다음날 새벽 00시 59분 카톡으로 제보자와 지기현을 포함한 3인이 함께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은 노정면 의원께서 기공개했던 사진입니다. 2025년 4월 29일 18시경 여의도 모 식당에서 저는 제보자와 만났습니다. 제보자와 직위원이 윤석열 석방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직위원과의 사적 관계를 이야기하며 직위원과 해당 룸살롱인 그레이스에서 최소 7회 갔으며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늘 제보자 본인이 지불했으며 직위원과 함께 수차례 골프도 쳤음을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제보자에게 룸살롱 상호와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제보자로부터 해당 룸살롱 상호명과 주소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6일 제보자가 직접 룸살롱을 예약해 주었고 제3자가 해당 룸살롱 내부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김기표 국회의원이 해당 룸살롱 사진을 최초 공개한 것입니다. 저는 2025년 9월 10일과 9월 19일 2회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위원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 조사는 본인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제게 분명히 말했듯이 공수처가 3차례 감찰 결과를 요구했을 때도 대법원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철회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제보자와의 사적 관계의 불편함보다 국민적 관심사인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공익에 충실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위원 룸살롱 의혹의 진실을 제보받은 당사자로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직위원은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둘째, 직위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법원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 직위원 판사를 교체하십시오. 셋째, 공수처 수사가 답입니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숨기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은폐하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다른 곳에서 당직자로 현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 공격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자와 주고받은 모든 카톡 등 자료는 공수처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기자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진실 밝히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